이 오늘의 주제, 사랑한다면 이들처럼 인꼬 부부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인꼬 부부로 사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알 수가 있겠죠. 오늘 하나하나 낱낱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를 조금만 이해하고 배려해도 인꼬 부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서 결혼 생활이 힘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부 상담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용할 때도 있고 창피할 때도 있지만 현명하게 살고 싶은 조창현이라고 합니다. 와, 말씀도 아주 멋있게. 맞습니다. 오늘 아주 부부 생활의 새로운 해법, 또 멋진 이야기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어떻습니까? 저희들 그 금슬의 나름대로의 비법이. 네, 그래요. 아주 다양하게 재미있는 그런 비법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부럽네요. 대부분 저희가 잘 하고 있는 자기 거죠? 확신을 가지고 네. 긍정적으로 자기만의 비법을 갖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군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겠는데요. 네, 체크를 자, 이 사진을 보시고 네. 어떤 글자가 먼저 보이시는지 3초 이내에 한번 답변 3초 한번 이내. 해보세요. 네. 화면에 나오나요? 자, 오. 그렇군요. 러브네 러브. 아닌가? 러브가 보였어요? 저는 헤이트가 저도 보여요. 헤이트가 H-A-T-E. 예. 헤이트. 그러고 보니까 러브도 보이네. 러트인가? 러브도 보이고. 저는 아무튼 러브가 보였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보이는 것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보고 싶은 것을 본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럼 이 글자를 보고 네. 러브라는 글자가 먼저 보이는 분들하고 또 헤이트라는 글자가 먼저 보이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네. 어떤 글자가 더 먼저 저는 보였어요? 헤이트가 먼저 보였어요. 헤이트가. 예. 헤이트가 먼저 보였다라고 하면은 좀 마음 상태가 불안하거나 좀 힘든 상태라는 이 것을. 인간을 그냥 내가 오늘 당장 보기만 해봐. 아,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러브라는 글자가 먼저 보였다면은 마음이 이제 편안한 상태다, 행복한 상태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꼭 그런 건 아니죠? 그렇죠. 네. 네. 거꾸로 저는, 아니죠. 저는 맥주 회사 그건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저 맥주인가? 잘못 봤군요. 예,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돼 있군요. 예. 자, 뭐 평생을 함께하는 부부지만 언제나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죠. 그럼요. 아, 싸울 때도 있고 미워할 때도 있고 진짜 의의 왼수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텐데 TV 속에 화목하게만 보였던 스타들도 사실은 실제로 부부싸움을 하죠. 그럼요. 그런데 그들의 화해 방법이 굉장히 재미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선생님? 그래요. 그 개그맨 김경민 씨는 네. 아내가 뭘 얘기를 하면 무조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아내가 뭐 얘기를 하면요. 예. 그리고 또 개그맨 김용만 씨는 먼저 그냥 미안해. 예,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똑같이 하나 둘 셋 해가지고 미안해 이렇게 하자라고 약속을 해가지고 동시에. 예 그렇게 해서 이제 화해 분위기로 전환시킨다라는 게 있는데요. 네. 저의 생각은 부부 싸움 피할 수가 없거든요. 네네. 그렇죠. 부부 싸움을 안 해본 사람은 커피를 마실 자격이 없다. 이야. 라고 할 정도로 그렇죠. 예, 부부 싸움은 일상화되어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부부 싸움을 할 때는 이기지도 말고 지지도 말자. 아, 자, 지피지기는 백전불태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나를 알고 배우자를 알면 100번 싸워도 이태롭지 않다. 그러니까 스트레스나 상처는 서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아하. 이런 태도 자세가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이기고 지는 어떤 승부 싸움으로 생각하지 말자면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만약에 아내하고 싸움을 했을 때 100번 지고 나면 네. 평생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죠. 그렇죠. 싫을 것 같아요. 아내나 남편이나 100번 진다면은 살고 싶은 마음이 살고 없어지죠. 네, 그렇군. 좋은 말씀이십니다. 네. 예. 이 부부싸움을 해도요, 네. 인꼬 부부가 부부싸움을 한다고 해서 인꼬 부부가 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싸움을 현명하게 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꽁트로 알아보는 싸움의 기술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싸움만 잘해도 인꼬 부부가 될 수 있다. 과연 이들 부부도 그럴까요? 목말라. 정보쇼 베스트 70의 공식 남편, 문장원. 공시간을 김혜경, 이들을 통해 알아봤습니다. 피할 수 없다. 질 수도 없다. 밀고 당기는 승부의 세계. 부부싸움, 싸우려면 제대로 알고 싸워라. 오랜만에 소파를 차지한 아내, 이때 남편의 공격이 들어오는데요. 저 봐라 저 여자가 아주 기차 같은 거 삶아 먹었나 저 목소리 대시벨 봐 목소리 데뷔? 남 신경 쓰지 말고 먹던 물이나 먹어라.
먹어라. 애들이 뭐냐, 악마의 목소리냐? 에휴, 아주 그냥 무식한 거 하고 한장 하겠다. 아, 서로 야, 말이 격해지는 무식이? 거예요. 야, 뭐 크게 웃으면 다 무식하냐? 얘가 하루 인생이 뻑뻑해서 TV 좀 보고 웃었다. 야, 이게 다 누구 때문인데? 다 너 때문이야, 너! 야, 너가 뭐냐, 너가 하늘에서 나. 막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 점점. 그리고 뭐가 나 때문인데? 내 친구들은 다 백화점 간다더라. 남편이랑 팔짱 끼고. 야, 나는 비교하면 안 이게 되는데. 집에서 홈쇼핑만 받아 돈 뜯어먹는 귀신이라는 소리 듣고. 야, 다 웃을 일 없어가지고 TV 보고 웃는 거야. 내 수면 줄어들을까봐. 정말 웃질 살라고. 않으시네요. 아주 그냥 멘트를 준비했구만. 어? 이번에 또 뭐 사고 싶어서 그러는데? 어? 뭐 사고 싶어서? 야, 말하면 뭐하냐? 아, 솔직히 뻔한데. 안 살지 어떻게 알아? 말이라도 먼저 해봐. 야, 이 돈 못 버는 괜히 거 약간 끌려가고 있는 듯한. 잠깐. 예, 이 부분은 대화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는 거죠. 싸움 방식도 아주 백해무익한 싸움이네요. 자기 속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상대방 사실 상황 관점만 꼬집어서 비교하거나 때로는 아픈 상처를 건드려서 감정을 자극시키는 거니까 예, 싸움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부부의 잘못된 말을 짚어볼까요? 내 친구들은 다 백화점 간다더라. 남편이랑 팔짱 끼고. 그렇지. 남과 비교하는 말. 에휴, 아주 그냥 무식한 거 하고 한장 하겠다. 상대방을 무시하는 말. 아유. 이 돈 못 버는 거 내가 모르냐? 이런 말 옳지 않아요. 언어는 자기 느낌 생각을 남에게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기 위해서는 1인칭으로 적절하게 표현을 해야 됩니다. 당신 왜 그래? 당신 어찌 그럴 수 있어? 당신 그랬잖아. 이렇게 2인칭으로 표현하면 따지듯이 추궁당한 느낌, 지시, 명령, 강요당한 느낌, 판단, 평가, 비교당한 느낌이 드니까 짜증나고 들어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대화를 할 때는 꼭 1인칭으로 나 이래, 나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당신이 그렇게 했을 때 속상했어, 화가 났어, 억울했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자신의 감정 중심으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는 부부의 전쟁은 불시에 시작됩니다. 평화를 지키고 통장을 잃느냐, 통장을 지키고 평화를 얻느냐의 문제네요. 여보, 나 저거 좀 사줘. 안 봐야 돼, 저런 거. 그러니까요. 아니, 사주기 싫으면 말을 하든가. 그만한 프로그램은 어? 정보쇼 베스트 7번밖에 없는 거지. 그건 그래요. 최고죠. 저희는 뭐 사달라고 얘기 안 하잖아요. 저희는 물건을 판매하지 왜 않습니다. 그러는데? 아, 나 저거 좀 사줘. 자꾸 뭘 그렇게 사? 어? 오늘 다 사고 싶어? 아니, 나 산 것도 없잖아. 맨날 사고 싶다 그래도 하나도 안 샀잖아. 저건 진짜 필요해. 맨날 다 필요하대. 지금까지 사가지고 쓴 게 제대로 쓴 게 얼마나 된다고? 아니, 뭐 필요한 걸 필요하다 얘기하면 안 돼? 곧 선생님 나오시겠군요. 당신도 똑같잖아. 어? 아니 제대로 쓴 것도 없으면서 맨날 사달라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되냐고. 선생님 지금 언제 그럼 나와야 우리는 되나 뭐 눈치 필요한 보고 거 계세요. 뭐 사면 안 돼? 싸웠구나. 우리 뭐 입고 사는데. 저 귀걸이가 필요한 거야 저게? 그게 얼마나 넣고 사? 목소리 뒤집어지고 있어요. 네. 저 음성 변조한 줄 알았어요. 어우, 야. 잠깐이 중요합니다. 나오셨죠? 이렇게 서로가 목소리가 커지고 그래, 맞아. 서로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자기 주장만 얘기를 할 때는 서로에 대한 어떤 아쉬움, 서운함, 원망감 이런 부정적 감정이 포화 상태가 된 거거든요. 그럴 때는 타임아웃 이렇게 선언을 해가지고 잠시 휴전을 하는 게 그렇죠. 중요하죠. 보통 감정이 올라왔다가 이렇게 평상심으로 회복되는 과정을 보면 한 23분 정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지난 후에 다시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부부싸움 속 시원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활한 대화가 어려울 땐 타임아웃 30분 잊지 마세요. 아니 나는 아니 나는 당신 필요 없는 거 맨날 사려고 하니까는 내가 불편한 거지. 30분 더 쉬어야 되겠네요. 지났는데 저 부부가 왜 저럴까요? 예, 그동안 참고 삭힌 게 많아서 아하. 서로 자기 얘기만 하고 상대방이 들을 여유가 없는 거죠. 이럴 때는 서로 순서를 정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대화 선생님 공이나 핑크벨 인형을 보세요. 활용을 해서 내가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먼저 할 테니까 문제가 생기면 당신이 들어줬으면 뾰로롱. 좋겠고 그 다음에 또 당신도 얘기할 기회를 보니까 주겠다. 재밌네. 이렇게 서로 약속을 하고 봉이 나한테 오기 전까지는
정말 마음까지 이해하는 태도로 들어주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꼭 필요한 거였고 또 가격대도 좀 저렴해서 그래서 사달라고 한 거였는데 당신이 막 소리치고 하니까 막 가슴이 되게 아팠어. 발언이 끝나면 공을 건네세요. 자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뭘 사달라고 하니까 그렇지. 그것도 일단 놀라서 일단 사지 말라고 했던 거 여기서 같아요. 격해진 큰일 나요. 공을 말 던져요. 끝나기도 전에 공 아니, 가져가 나는- 버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내가 쓰던 거 전부 다 팔아서 난 그 돈으로 살라고 했었거든. 어차피 유행도 다 지나고 지금도 못하니까 사실은 그런 거였어. 에휴, 나는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또 살려고 하는 줄 알고 그래서 사지 말라고 했던 거야. 미안해. 그럼 나 사도 돼? 야, 고마워. 해피엔딩인데요? 침착하게 대화 나누기는 성공, 통장 지키기는 실패한 듯하죠. 야심한 시각, 이를 갈고 있는 아내. 남편분 빨리 오셔야 돼요. 빨리 오세요. 오셨네요. 나 왔어? 지금 몇 시야? 오자마자 갑자기 이래. 왜 이래? 왜 또 이러냐고? 야, 넌 또 왜 이러니? 야, 또 나왔네요. 문제 상황이에요. 몇 시냐고? 야, 넌 시계 볼 줄도 모르냐? 12시 17분. 어? 됐지? 저건 아니지. 미안하다 그런데. 네가 어디? 그러니까요. 아, 피곤해. 회식하고 와서. 아니 회식한다는 말을 왜 인지하는 건데? 맞아. 어? 아니 그러면 집안에서 기다리는 나는 생각 안 해? 그러게. 아니, 그러면 연락을 생긴 회식이었고 배터리 없어 전화 못 한 거야. 배터리가 없어. 언젠가 제가 한 대사 같은데요. 밖에서 일하는 사람 배터리가 자주 나가요. 네. 거 아니야? 어디가 또? 하나 빌려서 하면 이 액션은 뭔가요? 싸움을 피하는 건가요? 피하는 거죠. 여보 잠깐 얘기 좀 해. 어우, 두려운 얘기. 정말 무섭죠. 그 대사. 약간 얘기 좀 해. 피곤해. 잘래나. 뭐라는 거예요? 씻지도 않고 자고. 여보 얘기 좀 해. 더럽고. 네, 잠깐 저렇게 잠자리에 드시면 안 되죠. 물론 대화는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상대방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맞아요. 적절히 표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또 대화하고 싶을 때 대화를 못하면 그게 신체적인 증상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속병, 화병, 소화불량, 수면불량, 갑상선, 우울증 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다가 봉창? 아니죠. 싸우다 그림을 그리는 아내. 예, 남편이 늦게 들어와서 피곤할 때 아내들이 대화하자고 하면은 남편들은 불안하고 겁이 나요. 또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그럴 때는 당신 대화 좀 해.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나는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데 당신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이렇게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해가지고 상대방 감정이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면서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굉장히 좋은 중요하고요. 그래도 피곤하다고 거부할 경우에는 또 많은 남편들은 어떤 시각 효과가 예민하거든요. 네. 그러면 편지나 문자,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자기 느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죠. 괜히 그림을 그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남편이 아내의 말을 들어줄 차례인데요. 여보, 하고 싶은 말씀 다 해봐. 다 들어줄게. 난 당신 걱정돼서 그러는 건데 당신은 내 마음 몰라주고 자꾸 나한테 그냥 막 신경도 안 쓰고 하니까 난 집에서 되게 서러운 거야. 난 당신 오는 시간만 기다리고 있는데 난 당신만 기다리고 있는데 맨날 이렇게 얘기도 없었으니까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나 아직 할 말 많은데 그래. 당신 마음 충분히 알았어. 부부싸움 제대로 하기 어렵지 않아요. 남자들은 아까도 나왔지만 시각적인 것에 예민해서 무슨 그림이나 편지나 문자라든지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주면 효과가 있다고 하고 여성들은 이제 그야말로 그 말 자체에 굉장히 또 신경을 주안점을 많이 두기 때문에 그냥 말을 잘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사실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남녀 간의 이런 차이가 어디서 기인하는 걸까요? 원래 어떤 생리적인 남녀 간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부부는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서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평생을 함께 살 수 있는 거고요. 같은 남자끼리 같은 여자끼리 한 침대에서 평생을 같이 산다라고 하면 그것도 또
끔찍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이점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서로 어떤 존중하면서 어떤 사랑하는 관계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요, 이 부부가 싸움의 위기에 있을 때 더 싸움을 하도록 부추긴다고 하셨는데 좀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싸움은 말리고 뭐 흥정은 부채라는 말이 네네. 있는데요. 그게 이제 과거에 이제 우리 부모 세대들은 그렇게 참고 삭히는 것이 또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이 가족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았는데 미덕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죠. 제가 이제 부부 갈등 조정 상담을 최근에 한 1000쌍 이상 이렇게 하다 네네. 보니까 70대, 80대 노부부도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참고 삭히는 것이 나를 위하고 가족을 위하는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살다가 속병, 화병 이렇게 수면불량 그렇죠. 갑상선 환자가 돼가지고 더 극단적으로 표출하는 사례들이 더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황혼이혼도 증가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 소견으로는 그때그때마다 자기 느낀 감정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설령 분위기가 좀 살벌해지더라도 네. 나 이렇게 했는데 나 화났어. 나 억울했어. 아하. 이렇게 자기 감정까지 표현을 해주는 다 것이 전부 다. 참고 삭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부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진짜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아요. 싸움을 피하기보다는 오히려 싸워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싸움을 회피하는 스타일이에요. 오늘 말씀 들어보니까 내 주장을 나타내고 그리고 대화하는 방법으로 싸우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고 삭히거나 네. 일방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관계 개선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네. 풀고 나누고 대화로서 극복하는 방법을 부부가 함께 공유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근데 선생님, 저도 살아보니까 그 시댁, 시어머님,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고부 갈등, 아하. 굉장히 무서운 사자성어죠. 다른 고부 사람이 갈등. 매개체가 돼서. 그렇죠. 특히 시어머니 이런 경우에 그 부부 싸움도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는 고부 어떻게 갈등 예. 너무 많죠. 너무 많죠, 네. 사실. 근데 이제 고부 갈등 상황에 직면했을 때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남편이 아내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고 아까 배운 것처럼 그랬구나. 당신 마음이 그랬구나. 아하. 이렇게 해주면 시어머니한테 쌓인 감정이 좀 풀어주는 역할을 해줄 텐데 맞아, 맞아. 우리 엄마는 그런 엄마 아니야. 맞아. 만약에 이런 태도로 마치 시어머니의 대변인 역할을 해버리면 맞아. 당신은 누구 편이야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어머니도 아니고 엄마라고 하는 순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엄마 이렇게 예, 했을 때. 그러니까 예. 자기 입장에서 아내가 얘기를 하면은 맞아. 그랬구나. 그래. 황당했을 것 같아. 그러죠. 서운했을 것 같아. 그 마음을 받아준 다음에 나도 그렇게 느꼈어. 나도 속상했어. 이렇게 아내가 어떤 부부가 서로 가까운 느낌이 들면 시어머니가 아무리 서운하게 힘들게 할지라도 부부 사이가 나빠지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 역할이 중요한 거죠. 어우, 선생님 완전 남편하게 쪽집 계셔. 달렸다. 이 얘기군요. 쪽집 계셔요, 진짜로. 자, 그렇다면 네. 그런 남편이 반대로 이 처가에 조금 처가에 그렇죠. 좀 서운해, 있죠. 서운한 것 같아, 나한테 좀 잘 못해주는 것 같아라고 이렇게 느꼈을 때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렇죠. 이제 부부는 이제 서로 보완적인 관계도 되지만 대칭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댁에 잘해준 것만큼 처가에 잘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맞아요. 또 어느 배우자가 상대방 가족한테 부모한테 잘해주면 그만큼 받고 싶은 기대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가에 소홀히 한 것을 어떤 아내가 불만을 표현을 했을 때 네. 그때 잘못한 것은 인정을 하고 내가 바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여유가 없었네. 미안해. 당신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해갖고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같이 함께 노력해 해주는 태도 자세가 중요하죠. 네. 근데 여름은 이렇게 이제 고부 갈등이나 어떤 이런 갈등도 많지만 또 어떤 장모님하고 어떤 사이. 이제 장서 갈등도 상당히 많아서 네. 상담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은 굉장히 심하다고 제가 들었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맞아요. 저도 처음에 뭐 시댁 갔다 온 남편한테 미주알고절 막 얘기하는데 막 얘기하다 보니까 제가 느낌은 그거예요. 남편이 그랬구나. 당신 섭섭했구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 얘기를 기다렸던 건데 그래서 지금 나보러 어떻게 하라고? 어머니께 전화 드려? 뭐 이렇게. 남편은 뭔가 자꾸 답을. 그렇죠. 내놔야 아니, 지가 되는 무슨 거예요. 판사야, 검사야. 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막 어떻게 판결을 내리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얘기하죠. 난 당신한테 그런 판결을 원하는 게 그렇지. 아니다. 그냥 내 얘기를 들어다오. 들어주는 그러니까 요즘 좀 들어주니까 훨씬 좋아졌어요. 그것도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남녀. 그러니까 이제 부부는 서로에게 가장 우선적인 유일한 존재다. 판검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되어야 된다. 판검사처럼 잘잘못만 따지는 남편, 아내
피곤해서 같이 못 살아요. 변호사는 설령 죄를 지었을지라도 실수를 했을지라도 그 사람 편에 서서 함께 고민하고 같은 방향을 이해해주는 사람이잖아요. 이야. 그래서 부부는 항상 변호사가 되자 이런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알려주시면 어떻게 변호사, 해요? 판검사 다 좋네. 저는 그동안 증인이었어요. 야, 너 그때 그 실수한 거 내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 하고 이렇게 증인이었는데. 그러니까 자꾸 없애려고 그러잖아. 증거를 인멸하려고. 네. 제 친구 같은 경우는 지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남편이 친구들을 너무 좋아한대요. 그래서 자꾸 친구 만나는 시간이 남자 길어지니까 있어. 친구가 좋아, 내가 좋아 이러고 계속 다툰다고 맞아, 하는데 맞아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 특히 이제 외부 활동을 하다 보면 인맥 관리 차원에서 많은 활동을 하는데요. 친구도 좋아하지만 나는 당신이 더 좋아. 나는 당신이 최고야. 이렇게 자기 속마음을 있는 그대로 표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부부든지 자기 배우자가 최고라고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평생을 같이 살거든요. 근데 그것을 표현을 못하고 네. 그걸 꼭 말로 해야 돼. 이렇게 방어적으로 회피해버리면은 상대방 입장에서는 진짜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그런 느낌이 안 오기 때문에 싸움으로 이어질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인꼬 부부가 되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우리 동네 공식 인꼬 부부. 오늘부터 바로 당신입니다. 인꼬 부부가 되는 부부 상대명 스텝 1. 부정적인 표현 대신 긍정적으로 표현하라. 부부간에 대화를 할 때는 안 돼, 하지 마, 못 해. 이런 부정적인 말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이 좋습니다. 자기야, 우리 동네에서 요번에 전국 노래자랑 한대. 근데 내가 당신이랑 같이 나가려고 신청했다. 우리 부부 사이 좋으니까. 당연히 안. 부정적인 표현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나는 별로 좋지. 뭐? 부정적인 표현 말고 좀 더 긍정적으로. 나는 단 싫은 것은 싫다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보. 난 싫어. 우리 자기 참 솔직해. 그럼 취소할게. 싫다고 표현해도 자기 싸움까지는 싫다니까. 안 가는 거죠. 자기 혼자 나가도 괜찮을 것 같아. 우리 자기 최고니까. 저 부부는 웃어도 불안해 보여. 인꼬 부부가 되는 부부 3개명 스텝 2. 힘들 때 서로에게 응원의 부부간에 말을 서로 해라. 힘들 때 위로, 지지, 공감을 주고받을 수 있는 대화는 서로에게 큰 에너지가 됩니다. 힘들게 걸레질을 하고 있는 아내. 여보. 부부간에 힘들 때 응원의 말을 하면 참 좋대. 그래? 직접 해주는 게 더 좋은데. 나 힘들어. 그치? 여보, 힘내. 저 정말. 이야, 더 얄밉다. 저렇게 열심히 응원하는 남편이라면 웃을 수밖에 없겠네요. 귀여워서 참는다. 그래요. 인꼬 부부가 되는 부부 상대명 스텝 3. 부부 사이에는 숨기지 마라. 부부간에는 숨김이 없어야죠. 맞아요. 그래. 주방 일을 하고 있는 아내. 곧이어 외출했던 남편이 돌아오는데요. 왔어? 나 활력 갔다 올게. 그때 이제 우연히 또 주머니를 뒤지게 되겠죠. 그날따라 남편이 다르게 느껴진 아내. 심상치 않은 기운을 감지하고 휴대전화 검사에 나섰는데요. 여자들의 저 감은 육감. 있잖아요. 그렇죠. 저건 뭐 거의 그럼요. 미아리를 한 10개 정도 남편에게 합쳐놓은 것 같아요. 딱 걸립니다. 뭐 하는 거야, 지금 남의 폰 갔다가. 아니, 원래 이렇게 부부간에는 숨김이 없어야 되잖아. 그래도 저런 거 보면 안 그러나 되는데. 아무리 부부일지라도 최소한의 사생활은 보장되는 그럼요. 게 바람직하죠. 내 사생활이야. 내 사생활에 대해서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 맞아. 아니, 나는 당신이 뭐 하다 왔는지 그냥 궁금해서, 당신한테 그리고 여자 샴푸 냄새가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여자 샴푸 무슨 소리야. 그래도 이건 내 사생활이라고. 예, 서로의 사생활 지켜주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하면서 상대방이 오해를 하거나 또 의심이 간다고 표현을 요구하면은 투명하게 그럼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니, 나는 우리 부부가 이렇게 흔들릴 것 같아서 원래 의심하면 이렇게 제때제때 빨리빨리 좀 풀라고 별 뜻 없었단 말이야. 알았어. 이거 핸드폰 봐.
숨김없이 모든 것을 공개한 남편, 아내의 의심은 사라질 수 있을까요? 별거 없네. 거봐, 별거 없지? 삭제가 잘 되는 아니, 휴대폰인가 나는 봐요. 당신한테 여자 샴푸 냄새가 나가지고 혹시나 해서. 샴푸 냄새? 이거? 이거 우리 집에 샴푸 아니야. 당신 샴푸 냄새야, 이거. 아 진짜? 아니 내 머리는 못 맡으니까 내가. 네, 오늘 배운 내용만 잘 활용하셔도 부부간에 싸움이 아니라 대화를 잘 나눌 수 있습니다.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나누었던 먼저 부부가 중심이 돼야 된다. 부부보다 아이가 우선이거나 시댁 어떤 처가 부모가 우선이라고 하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서운한 감정이 쌓이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곡이 돼요. 그래서 부부가 항상 중심이 돼야 된다. 그리고 서로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이해하고 인정해야 된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틀렸다고 하면은 무시, 비난, 거부당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싸움이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행복한 부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자녀 교육이다. 네. 부부가 행복한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어떤 건강한 또 부부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살다 간다.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이 원하는 게 정답이고 아내가 원하는 게 정답이 가깝다. 네. 그래서 서로 배우자 입장을 존중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